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제 나이에 따라서 할 일을 못하지만 또 반대로 제 나이에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안녕하세요. 놀이치료사 유은입니다. 우리 오늘은 취학 전 유아기 아이들한테 학습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 학습보다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게 되죠.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아이처럼 떼를 쓸 수가 없고 아무리 좋아도 껑충껑충 뛰거나 그런 행동으로 티를 낼 수도 없겠죠. 어른이 되어가면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고 아무리 좋더라도 드러내지 않고 담아두는 거, 슬퍼하더라도 크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견뎌보는 것들을 감정 조절, 그 다음에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도 조금씩 배울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희노애락을 감정을 적절히 조절해야 되고 또 원하는 게 있어도 상황을 고려해서 참을 수가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하는 거, 아이뿐만 아니죠. 어른들도 이런 태도를 성장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른이 되면 싫어하던 공부도 때에 따라서는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읽고 싶은 책들도 마음대로 읽을 수도 있고 취향에 따라 좋아하는 영화들도 골라 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볼 수도 있죠.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또 할 수 있는 과업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 해야 될 일, 그 기간을, 그 나이를 넘기며 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하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제 나이에, 영아기, 유아기, 초등기에 맞게 나이에 맞는 일을 하게끔 하는 거, 제 나이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적절한 발달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제 나이에 따라서 할 일을 못하지만 또 반대로 제 나이에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어린 아이들도 상담을 하죠. 만 15개월부터 기저귀를 찬 아이들도 놀이치료를 진행하니까요. 의사표현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할 수 없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했던 것이 배변 훈련, 내가 몸의 신호를 감지해서 스스로 조절하면서 응가를 참고 싸고 하는 그 신체 조절 능력들은 연습을 잘 안 시키면서 학습이나 영어나 수학이나 등등 이런 학습에 대한 자극들은 되게 빨라지고 있어요. 36개월이 훨씬 지났지만 배변 훈련 못하는 거는 때가 되면 가르겠지 라고 그런 태도를 하시면서 학습, 영어, 수학, 한글 그런 것도 때가 되면 하겠지라고 마음을 먹지 않으시고 그거는 굉장히 빠른 시기부터 하고 있는 거죠. 배변 훈련이 잘 안 돼서 기저귀를 찬 아이들이 영어를 하고 한국말 글자를 읽고 글자 수도 세고 산수도 알고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저는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많이 시키는 문화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우리 아이한테 발달 수준에 맞게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옵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필수적인 것과 옵션 의 것들이 뒤엉켜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어떤 물음에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할 때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영어 단어를 쓰고 내 감정에 대해서 표현은 잘 못하지만 영어 단어는 알고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이지만 보다 더 중요해요. 아이가 제때 해야 될 과업들을 해가면서 서브적으로 하면은 좋죠. 근데 그러지 않은 순간들이 많아서 어머님들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제때 해야 할 과업들이 있다는 것을 어머님이 너무 관가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유아기는 초등 학년기 전까지 아이들은 진짜 해야 될 일은 신나게 노는 거죠. 초등기 때 신나게 놀 수가 없죠. 중등기 때 놀 수 있나요? 없죠. 이때는 발달 과업이 신나게 노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네가 결정해서 네가 사고하고 너가 확장하고 너가 생각해서 이것저것 주변을 탐색하고 놀이를 이용한 물건을 찾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꾸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창의력의 학습인 거죠. 아이들은 놀이를 할 때 자신이 틀리게 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체적으로 나의 생각을 드러내니까. 놀이에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교재를 갖고 무언가를 할 때는 은연중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죠. 왜 그럴까요? 틀려서는 안 되고 왠지 뭔가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들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학습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초등기 자녀를 두신 이제 부모님과 얘기하다 보면은 좀 되게 씁쓸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물론 저도 경험하긴 했죠. 큰아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저는 맞벌이 직장 다니는 엄마, 독박육아처럼 혼자 다 하고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들 하나하나 다 학원을 보내거나 픽업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삼형제들 어린 시절부터 돌봄 교실을 가게 되는 부분이어서, 돌봄 교실 아시죠? 한번 학교 밖을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학원도 한번 나오게 되면 다시 돌봄 교실로 끝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방과 후는 간혹 하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피아노를 배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피아노 학원이 그냥 옵션이기는 하지만 내가 가능하면은 보내는 거, 그렇지 않으면 필수는 아니다. 그래서 보내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 저희 큰아이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얘가 운 적이 있어요. 너무 어려워. 뭐가 어렵냐 했더니 음악 시간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는 피아노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서 뭐 내림 사장조, 내림 마장조 이런 수업을 체계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다 알지 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부분 아이들은 피아노 학원 다 다녔으니까 다 알고 나가는 거예요. 아이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엄마 음악 이론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울었던 적이 있어서, 저는 그날 음악 이론 수업 학습 문제집을 사서 한쪽씩 풀리게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많은 경험을 배우고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는 그게 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아이들은 다 알아 라고 해서 집중을 안 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음악 시간에 계명 음표를 가르치지 않아도 많은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한글도 다 떼고 가는 부분들이 있고, 미술 학원 다 통해서 미술 도구에 대해서 사용법도 다 익히고 나가는 것이 또 현실이기는 해요. 학교 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것이 필수는 아니다. 아이가 버거워하고 조금 견디기가 힘들면은 잠깐 멈추셔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태도로 삼형제를 키웠기 때문에 학업을 뒤처지거나 그렇지는 또 않고, 영어 학원도 4학년 때부터 다니게 했더니 지금은 우리 큰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분위기에서 키우다 보니까 원서책도 읽는 상황이에요. 무난히 잘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령기 이전에 아이들에게는 학습보다는 우선되는 그런 발달 과업이 꼭 체크되어야 됩니다. 발달상으로 보면은 0세부터 3세까지는 엄마와 충분히 밀착되고 안전한 관계를 경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3세부터 6세까지는 신나게 놀고 주변을 탐색하고 규칙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는 과정을 통해서 규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유치원을 가게 되면 규칙을 알고 그 규칙대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형태로 감정 표현을 하면서 무난히 적응하는 거죠. 이게 잘 되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학업적인 것도 마땅히 해야 되는 규칙, 규범, 책임감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 유치원이나 원에서 규칙 안 지키고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지만 되게 똑똑해서 학업적으로 영어, 수학 잘하고, 이런 아이들은 잘 살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는 과정을 통해서 규칙을 알게 된 아이는 학교에 들어갈 7세, 8세가 되게 되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과한 자극이나 아이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압박스러운 자극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나는 잘 못해, 공부는 어려워, 공부는 지긋지긋해, 공부는 싫어
라고 하는 게 7세, 6세, 7세부터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가 지긋지긋하고 싫고 이런 느낌들은 나중에 경험해도 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느낌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하고 싶지가 않고 동기가 잘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현실에서의 괴리감이 있지만 선생님 이걸 안 시키면 너무 도태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알아요. 놀이치료 오는 아이 중에는 학업에 버거워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아이들이 학원을 열 몇 개 주말 일요일까지 다니는 과하게 자극을 주는 분위기도 알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함께하는 운동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음악, 감성교육, 그 다음에 과학, 영어, 수학, 국어, 한자, 학습지 등등 입학하기 전부터 하잖아요. 다양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좋아하는 것은 계속 유지하는 거는 필요한데 이게 하는 거는 필수적인 거는 아니다. 학교에 입학해서 더 힘을 내서 공부를 하게 되는 시절에 더 손을 놔버리거나 널널머리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더 놀이에 대한 열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보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스트레스가 되더라도 적정 스트레스를 경험해 보는 거. 배변 훈련 요새 너무 늦게 시키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배움에 대한 지적인 자극에 대한 스트레스는 또 주시는 일관적이지 않은 부모님의 태도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무엇이든 제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보기가 좋습니다. 2살짜리 아이가 떼를 부리는 것은 봐줄 수 없지만 15살 된 청소년들의 떼를 부리면 봐줄 수가 없죠. 피아노는 배우는 것은 6살 때, 15살 때, 청소년 때 30살도 배울 수 있는 거지만 정서를 표현하거나 노는 것은 제 나이대에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옵션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뒤바뀌어 버리면 발달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엄마라면 아이의 발달에 맞게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구별하는 능력을 키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아이한테는 옵션에 주는 자극들이 무난히 발달 과업도 해가면서 할 수도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발달 과업만으로도 너무 힘들어한다 라고 하면 이 옵션으로 해야 되는 거, 꼭 필요하지 않은 자극들은 잠깐 미뤄두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달 과업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인드 잊지 않으시고 아이를 찬찬히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발달 과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번에는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